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 분위기는 다소 잠잠합니다. 하지만 또 활발하게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격차가 큽니다. 완전히 에너지를 소진한 선수, 그리고 지금이라도 너무 의욕에 차서 경기와는 약간은 좀 괴리감이 있을 만한 그런 선수들도 상당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라인업, 저희와 또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보시면 더욱더 재미난 그런 한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떤 선수들로 라인업을 구성해 봐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선수 명단이 조금 비어 있다면은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이 선수들 가운데서 또 앞으로의 경기를 함께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는데요. 그럼 함께 해주실 분, 도움 말씀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선수들 이야기 나누게 될지 라인업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8강 대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8강 대진에 이렇게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가장 먼저 다뤄볼 1라운드가 일단은 상당히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발빠른 선수들입니다. 바로 레몬과 금양인데요. 근래 들어서는 2차전지 내에서도 돌아가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선수들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이수화학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레몬 쪽에서 개발한 어떤 부품을 이 전고체 배터리에 넣었을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레몬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금양입니다. 또 리튬 키워드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리튬 관련된 선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시장에서 축포를 터뜨렸던 금양, 이 선수입니다. 상당히 좀 강했던 랠리, 그리고 나서 약간 좀 숨고른 모습 이후에 2차 상승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몬 대 금양, 대단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두 선수 매력 대결 1라운드에서 다뤄봅니다. 2라운드입니다. 엔터 대전이고요. 사실 엔터 하면은 SM이 지금은 이 화제의 한 가운데 있죠. 그런데 SM 외에도 또 눈여겨볼 만한 엔터 선수들은 없는지 좀 하위 타선에 있는 이 선수들 위주로 2라운드 구성해 봤는데요. IHQ 그리고 키스트 두 선수의 대결은 2라운드에서 엔터 전반의 분위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제약바이오 대전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경기에서 셀트리온 그룹 선수들이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었는데요.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경기에서도 상당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비보존 제약입니다. 개별 재료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비보존 제약에서 만든 이 약품,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하고 나서 현재도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제약바이오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마지막 4라운드 대결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대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대결은 AI 대 STO, 이렇게 또 압축이 되겠네요. AI 관련해서 워낙에 2차전지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는 만큼 사실 AI 관련된 선수들이 약간의 시들합니다. 그 가운데서 명맥을, 그 관심을 유지해오고 있는 선수가 이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지난 금요일 경기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월요일도 강하더니 오늘 화요일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갤럭시아 머니터입니다. STO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가상화폐 관련된 재료가 나올 때마다 부각되는 선수기도 하죠. 가상화폐 쪽에서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움직임에 일거수일투족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팍스라는 거래소를 인수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재료가 되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덩달아 겹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대 STO 어떤 쪽이 좀 더 강할까요?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8강의 대진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게시판에서도 느껴지는 게, 오늘 라인업에는 없지만은 NK맥스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보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은 오늘 경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를 조금 더 나눠주세요. 그 사이에 저희는 이슈가 되는 내용 하나만 다뤄보겠습니다. SM 인수전이 매일매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수만 쪽에 손을 들어줬다가 이번에는 하이브에서 이 지분을 사들이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는 카카오가 15만 원의 SM을 공개 매수하겠다. 이렇게 국면이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달 말에 일단은 주총에서 뭔가 결단이 나도 나겠죠. 그 전까지는 계속 관련된 선수들 봐야 될 텐데 카카오가 SM 인수에 왜 이렇게 진심일까? 이 카카오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카카오를 잡으면 업계 1위가 되잖아요. SM을 잡으면 업계 1위가 된다. 네네, 카카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SM을 통해서 글로벌 IP 확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결국 IP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게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 실내로 이게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인가 이런 네네. 콘텐츠가 웹툰이죠. 네, 네네. 웹툰이 있는데 요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부가치를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제작이 되고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애니까지 제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IP 하나 잘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기 너무나 많다 그쵸. 보니까 관심을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결국 법원에서 손들어 줄 것 같아요. 법원에서 손들어 줄 것 같고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작이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이 참전하게 되면 이런 진상 싸움이 됐잖아요. 그쵸. 이수만 씨는 이사회에 있는 처조카를 믿었어요. 믿고 갔는데 온라인이 약간의 반협박을 했어요.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 임기 보장 못해. 너희 방 빼야 돼. 하고 반협박을 했고 그리고 그래도 안 물러나게 되면 너희 행령배임으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약간 임기 대신에 우리말 들으면 임기 보장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꼬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뒤통수를 때리게 되고 SM 3.0이라는 비전을 발표를 했고 미국에 있던 이수만 씨는 갑자기 뒤통수 겁내 맞은 거죠. 뒤통수 맞고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급기에 귀국해가지고 그래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가처분 신청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이브가 참전을 하게 됐잖아요. 원래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려고 그럴 때 그때 당시에는 이수만 씨가 하이브보다는 SM 쪽으로 좀 더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쪽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른 거죠. 부르고 하이브를 안 줬었는데 하이브한테 이렇게 마음이 전격 바뀌게 돼버렸잖아요. 팔아버렸는데 하이브보다 카카오의 마음이 더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브보다는 카카오 쪽에 좀 더 매각을 하셨어요. 근데 매각가를 너무 높게 불러가지고 이게 흐지부지가 됐는데 이게 온라인지 사태가 나게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근데 하이브하고 이제 이수만 씨가 눈에 안 보이는 뒷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있었더라고요. 이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수만 씨가 하이브가 인수하는 걸 싫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업계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센터가 업계에 들어오게 되면 1위 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방시혁 씨가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러브콜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러브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딜을 하게 된 거죠. 자회사 지분을 700억에 매입을 시켜주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게 나무 심기라 그러는데 이게 소위 속된 표현으로 빨대 꽂는 거예요. 예전에 라이크 기획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2092년도까지 계속 음원 수익의 6%를 가져오는 건데 그게 다 무산이 된 건 아니지만 거기 일정 부분을 보장을 하게 되고 이제 10년간 10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게 한 거예요. 네. 총 800억을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 맞아떨어지면서 하이브 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개인 소액주주들이 얼마만큼의 단결력이 있을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파트너스가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이 회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행동주의 펀드도 상호펀드가 헤지펀드거든요. 그렇죠. 돈 벌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결국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카카오엔터가 어느 쪽 지분이 높기 때문에 어느 쪽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만 씨가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좋아서가 절대가 아니라 네. 지금이었던 이런 방식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하이브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저도 이번 사태에서 사실 손 안 대고 코프는 가장 이득을 보는 거는 이런 사모펀드들이 아닐까. 그쵸. 앉아서 몸값 올리고 그래서 돈 벌고 그런 게 플러스 자기는 아닐까. 빠져나올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이런 와중에서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안 본다면야 뭐 정말 다행인데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정 팀장님의 꼬꼬무라고 코너 속의 코너라고 저도 이 얘기 너무 재밌어서 막 듣고 있고 사실 1시간씩 얘기해도 이런 건 정말 재밌거든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일단 여기서 꼬꼬무는 네.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은
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만. 김현우 전문가님은. 네,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카카오가 저는 이 성장 동력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워낙에 이제 이 시각들이 안 좋고 그래서 네. 무언가 기업 차원에서 이제 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캐파를 늘릴 수가 있는 네. 무언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카카오가 아직까지 이 당장에 무언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 큰 게 없다 보니까 카카오 벤처 쪽이 좀 저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이제 지원받고 그 다음에 카카오 벤처를 설립을 해서 엔터 쪽의 시총률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쪽이 또 워낙에 이 최근에 IP 사업이 좀 핫하잖아요. 카카오가 IP로 또 최근에 이 좋은 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가 있다. 기존에 이제 IP 사업을 해왔었고 이제 SM 새롭게 또 인수를 하게 되면 IP 사업의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엄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지금 이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저는 두 기업의 이러한 양상은 그렇게 이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제 카카오도 하이브도 너무 이제 덩치 키우기식의 이제 이러한 방식인 것 같아서 사실 이제 항상 경쟁 속에 성장을 해 나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공룡 거대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에 또 이제 이 확연하게 점유율을 가져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현재 상황은 카카오가 이제 공개 매수가를 너무 이제 높게 불러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카카오 쪽에 또 이 물량을 넘기는 게 맞을 테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개 매수 12만 원으로 했는데 또 계속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12만 원대에서는 이제 1%도 채 지분을 확보를 못했죠. 그래서 뭐 이번에 이 12만 원대 계속 이제 넘어갔었던 게 12만 원대 이제 질러버리니까 카카오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장내 매입한 거 아니냐. 네. 블록딜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장내 계속 매입하면서 12만 원대 이하로 안 떨어지게끔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개 매수 안 되게 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네. 지금 거의 저도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블록딜도 약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 매수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이제 끌어들여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민연금에서 의결권을 약 한 8%에서 9% 정도 행사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컴투스, KB 자산운용 이러한 이제 기타 이 기관 법인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타 법인에서 7%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조금 이 마음을 돌릴 것이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어디에 손을 들어주게끔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이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겠고 저희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미 이제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사실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공개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매력도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로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여러분들은 보시기만 하자. 지금 그다지 주식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뉴스들 계속해서 집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오늘 선수 대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부터 시작해보죠.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레몬 그리고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간 금야 두 선수의 아찔한 차트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가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레몬이요. 레몬 네. 그리고요. 저도 상한가 갔으니까 레몬입니다. 네. 두 분이 고르면서 뭔가 좀 탐탁치 않다 혹은 맛뜩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골라주셨는데 어쨌든 레몬이에요. 이유는요? 그렇죠. 가끔씩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은 뭐 레몬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굳이 접근을 한다면은 금양보다는 레몬이 더 낫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금양 같은 경우는 오늘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란에서 이 리튬 매장지 발견했던 소식 때문에 오늘 리튬 관리도 다 강세거든요. 그래서 금양이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최근에 유사한 차트가 너무 멀어서 그건 좀 말씀을 안 드릴 건데 혹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으시다면은 네.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를 상장 초기 때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인트로메딕이 지금은 네. 의견 거절인가 그 네. 재무 상황이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이슈가 거래 정지 있던데. 되고 있는데, 예, 혹시 그러니까 나올 수 차트 있으면? 유사성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차트 유사성만 볼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경우에도
어디로 갈까요? 상장 초기에? 바로 초기. 상장 지금 말고 상장 바로 초기요. 네. 그래서 아마 차트를 맨 앞으로 돌려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차트 앞쪽 보시면은 급등하는 거 보이네요. 상승을 하다가 자 보세요. 상승을 하다가 저기 보시면 어느 순간 변동성이 확 커지죠. 네. 근데 저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게 고점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신호가 여러 가지고 오는데 저런 패턴이 이제 고점 신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금량이 지금 오늘 패턴을 보게 되면 그동안 상승했던 캔들 길이보다 길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찌 보면 이게 6만 원을 갈지 7만 원을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안심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추격 매수 좀 자제를 하고 보유자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에 반해서 이 레몬 같은 경우는 오늘 소위 말해 갭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금양보다는 레몬이 좀 더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어찌 보면 리튬이냐 전고체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튬보다는 아무래도 전고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여담이지만 오늘 말 많은 두 분 나와서 말 짧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전기차를 안 써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보는데 네. 충전도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성질 급해서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위험해요. 니켈은 충격이 약하고요. 리튬은 산소와 만나면 열폭주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 물론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이번에 리튬 그 전기차들 화재난 거 보면 못 빠져나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 때문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게 조금 더 미래에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리튬보다는 전고체가 좀 더 미래에 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금양보다는 레몬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나마 그래도. 그래서 레몬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은요? 둘 다 기대감인 것 같고, 저도 뭐 금양을 그러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금양 이제 잠깐 차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양 지금 저는 비이성적인 구간에 완전히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차트에서 이제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초에 이제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쭉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었던 구간 대비 현재 최근의 상승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이 거래량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미 이 밑부분에서 매집이 될 것들은 다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의 상승은 이제 이 리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고, 기대감이 워낙에 리튬 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물량들을 이 이슈에 맞춰서 그냥 반응하는 수준으로 밀어 넣는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물량들이 언제든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때 매집되었었던 단가가 4,000원대부터 한 10,000원 정도 때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이미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 가격대거든요. 때문에 저런 이 물량들이 순식간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네. 10% 20% 하락이 아니라 40% 50% 하락을 감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레몬 같은 경우에는 좀 채팅창 보니까 레몬이 이제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예전에 마스크 쪽으로 이제 한번 엮였었죠. 톱텍이랑 레몬이랑 같이 해서 마스크 만든다 해가지고 마스크 쪽으로 한번 이제 엮였었는데, 지금 레몬이 이번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새롭게 엮인 거죠. 이제 이 레몬에서 개발한 전고체 이 지지체가 첨가가 되었을 때에는 전고체 배터리 수명이 7배 정도 이제 연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상승이 크게 나온 건데, 이 또한 저는 완전히 좀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시장이 좀 주목을 하니까 상승이 나오는 건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 먼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이수학 별로 안 좋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수학 별로 안 좋게 이야기했고, 이제 인적 분할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양산 테스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언가 눈에 보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공장 방문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집중도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상한가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지만 지속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네. 지속성은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게시판에 질문이 들어와서 또 이런 질문, 전고체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 팀장님이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고 고체라고 보면 돼요.
그 차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 차이인 것 뿐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고 발생률을 조금은 낮출 수 있는. 그렇죠. 어쩌면 그 배터리 충격을 흡수한다고 안 한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네츠님이 저보고 뉴진스 팬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라운드는 두 분이 나란히 레몬을 골라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통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레몬 대 금양 어떤 결과를 나왔을지 보시죠. 거의 비슷합니다. 한 표 차이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레몬이 그러게요. 일단은 근소한 차이로 이기기는 했는데 아마도 지금 상한가가 풀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금양을 저희 가격 전략 세우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은 14% 정도 오른 52,100원인데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챙기자라는 관점으로 이럴 경우에는 하락하게 되면은 또 크게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의 가격 전략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10초만 말씀드리면 네. 2022년 7월 달에 5,000원에서 지금 3월 달에 54,000원이거든요. 거의 10배가 갔어요. 여기서 더 가고 이렇게 하자는 건 이거 욕심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명심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48% 선택하신 분들. 네. 텐베거가 나왔는데 여기서 네. 공 하나 더 붙이는 이 기간 굉장히 좀 짧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라운드 보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엔터 대전입니다. IHQ 대 키스트. 저희가 시작하면서 SM의 인수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뤄봤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두 기업, 사실 엔터나 콘텐츠 쪽 보시는 분들에게도 약간은 좀 선호도가 뒤처져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 IHQ 대 키스트. 차트 모형도 많이 다르네요.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 골라주시죠. 먼저 전문가님.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팀장님. 저도 키스트요. 두 분 지금까지 의견이 동일한데 키스트가 어떤 점에서 더 나은가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나은 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IHQ는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워낙에 이제 지금 실적이 상패가 걱정될 정도고 그다음에 지금 저 차트 모양새 보면은 딱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이 약간의 상패 종목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제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최근에 이제 그룹 내용 보니까 IHQ가 이제 KH 그룹 내에 이제 속해 그쵸.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제 KH 그룹 내에는 뭐 KH 뭐 필룩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IHQ에 KH의 부실 기업을 매각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IHQ가 실적도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현재 이 자금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차입금도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나마 모회사에서 무언가 좀 자금을 좀 대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IHQ는 뭔가 이제 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돈이 없으니까는 뭔가 이제 뭐 영화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 좀 이제 힘든 상황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키스트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인수 이야기 한번 나왔었죠. SM에서 이제 이 엔터 쪽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나 이러한 쪽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매각을 할 수도 있다. 여기가 범 SM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없었죠. 네, 뭐 이제 그 외에 SM, CNC나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키스트는 언급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팔 수도 있다. 그렇죠. 팔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한번 이제 시장에 드러나면서 이제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라인업들이 상당히 이제 올해 괜찮거든요. 뭐 텐트폴 기대되는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한 3-4편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이 드라마를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네. 키스트가 작년보다는 실적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조금 더 엔터 쪽 그러니까 뭐 음악 쪽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IP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키스트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인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이제 받고 아직까지 올해 이제 기대되는 작품들이 또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실적에 대한 개선은 가능할 것 같아서 키스트가 올해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키스트는 또 본업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IHQ는 그런 얘기를 거의 뭐 들어볼 수가 없었네요. 정 팀장님은요? 저는 IHQ 맛있는 녀석들밖에 몰라요. 지금 게시판에도 그래요. 맛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네. 전에는 그걸 많이 봤는데 요즘 잘 안 보고 요새 그러니까요. 먹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갈아탔거든요. 저도 김준현 씨 빠지면서 안 봅니다. 그것도 있고요. 요새 마진 녀석들보다 먹버섯 쭈여비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아타 버렸거든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전주 안 봐요. 동전주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일단 1,0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많은 요인들을 그러니까 결국 짬뽕 시켜가지고 믹싱 시켜서 나온 게 3,100원대 가격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키스트는 보긴 봐야 되는 좀 일러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아마 키스트는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찌 보면 이수만 대 그 온라인의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1월 20일 날 공시 보면은 온라인 파트너스가 비핵심 자산 매각 관련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온라인이 이겨야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건데 그래서 그때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동전주보다는 키스트가 저는 낫다라고 좀 봐지고 그래서 시간차를 지금 어쨌든 SM 매각 얘기 나오게 되면서 SMCNC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 M&A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먼저 가고 나서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겠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방시혁 씨가 만약에 키스트가 마음에 안 든다. 우리는 그쪽으로 안 할 거다. 하게 되면 이거 매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좀 시간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똑똑박스 에디님이 이제 사람은 단단하면 안 좋다 그러는데 사람도 일정부 어디가 단단하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배터리도 그러니까 저는 고체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전해질이 고체로 가게 되면 밀도가 올라가게 돼요. 밀도 올라가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지금 어쨌든 2차 전지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수명, 주행거리. 여기에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고체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500, 600, 700 이상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1000km, 2000km 가려면 결국 이게 전고체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전고체는 네.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그 후속 네네. 답변이신 또 거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 올리셨길래 제가 키스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게시판 올라온 거 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나란히 키스트를 골라주셨어요. 좀 매력도의 차이가 큽니다. IHQ는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KH그룹도 알펜시아비리랑 많이 좀 얽혀 있고, 그리고 키스트 같은 경우는 SM 인수전하고 많이 얽혀 있고, 이렇게 모회사 쪽에서 이슈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좀 더 나아 보이세요? 일단은 많이 관심이 없는 라운드기도 합니다. 이번 라운드 어떤 결과였을지 함께 보시죠. 유튜브에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키스트를 골라주셨어요. IHQ는 지금 300원도 안 돼서 가격 전략이 애매한데 한번 세워주세요, 팀장님. 3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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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00원이면은 300원이면은 네, 내호가 정도 위기는 한데 지금 297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게다가 3월이 됐으니까요. 아마 감사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고서 나오고 하면은 이슈가 한 번 있을 텐데 잘 체크해 보셔야 종목 상담에 되겠습니다. 되도록 이런 종목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희망이 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냉정하게 아까 말씀 조금만 조심해달라 예, 예.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럴 네.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섭섭할 수가 있는데 네. 상표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솔직히.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위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3라운드에서는 제약바이오, 이제 슬슬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대 비보존 제약 보겠습니다. 두 분 골라주세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저도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지금까지 의견이 동일하게 갑니다. 게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두 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 라운드는 네. 좀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문가님.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비보존 제약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사상 유효성 확인 뭐 이 네. 부분에 대한 건데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비보존 제약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 동안에 결국에 지금 최근에 상승 나왔던 거 보면 다 비마약성 진통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에는 상승 나오는 듯 했지만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매집된 이러한 물량들도 지금 차익 실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이 또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이 그동안에 이제 안 좋았던 것들 이제 유클라이마 이
품목 허가가 이제 좀 미뤄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그런 품목 허가도 이루어지면서 그다음에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품목 허가가. 그러면서 확연하게 이 실적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뛰어 올라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정진 회장의 이 컴백 효과가 계속해서 또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 길게 내려봤을 때는 이제서야 네. 최근에 하락했었던 부분 조금 이제 회복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셀트리온 제약은 네. 눌렸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접근할 만한 구간은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이 서정진 회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그런 이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 상징적인 인물의 복귀, 그다음에 올해 이제 실적이 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타는 거는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겠지만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한번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은요?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포함해가지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저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봐요. 어찌 보면은 조심스럽지만은 저는 지금 바닥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지난 금요일에 셀트리온 그때 한번 다뤄봤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정밀적 분석이라든지 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그런 걸로 아마 얘기가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서정진 회장이 돈 냄새 되게 잘 맡아요. 정말. 근데 CEO의 어떤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결국 CEO가 얼마만큼 돈벌이를 만드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셀트리온 3사가 이제 서정진 회장에 대해서 사내 이사 겸 이사회 의장 후보 추천 선임 안건을 의결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서정진 회장도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청와대 영민관에서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약 바이오 산업 수출 지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2027년도까지 연매출 1조 이상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2개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목표 1조 규모 메가펀드 조성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서정진 회장은 제가 볼 때 이걸 봤어요. 1월 30일 날 이 이슈가 있었는데 3월 들어서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거든요. 복귀를 난 한다라고 봐요. 무조건 한다라고 봐요. 근데 2027년도까지 연매출 1조 이상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이게 뭐가 맞아떨어지냐면은 셀트리온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4년도부터 내년부터 매년 1개 이상 항체 신약 임상 개시 목표라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2020년도에 코로나 발생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제약업체에서 가장 먼저 나선 게 셀트리온이에요. 레키노나즈라는 그 항체 치료제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잘 갔었어요. 그리고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목표.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 진출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1차 관문이 사보험 등재였는데 사보험 등재는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보험 등재가 돼서 의사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의사들이 바이오 시밀러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이 문제를 돌파를 좀 해야 되거든요. 미국 의사의 한 70%가 바이오 시밀러를 조금 꺼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유플라이마 얘기하셨는데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 이제 8월 달에 이제 허가가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셀트리온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부가 메가펀드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가지고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의약품 수출 2배 달성이라는 그런 도구라면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네요.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서정진 회장이 이 냄새를 분명히 맡았다라 봐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찌 보면은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부터는 바꿔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 금요일날 뭔가 셀트리온 움직이는데 공기의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던데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가. 일단은 상당히 큰 그림에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 팀장님이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두 분의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수 과연 셀트리온 제약이었을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대 비보존 제약의 대결이었고요. 유튜브에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우위를 점합니다. 다음 라운드 무난하게 진출하면서 비보존 제약 가격 전략 팀장님 세워주세요. 네.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 10만 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비보존 제약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1285원이요. 아, 비보존 제약이요? 네, 아, 이 선수가 떨어져가지고. 잘못 알았어요.
비보조는 1,350원이요. 1,350원. 네,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다음 라운드 속도를 내서 가보도록 하죠. 4라운드의 대결입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각각 있어가지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두 선수입니다. 골라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오늘 다 맞네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주시는 건데 그러면 먼저 전문가님부터 이 선수를 골라주신 이유 알려주세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들은 오늘이 막차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오늘 이제 상당히 좀 좋은 또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AI의 바람이 저는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결론적으로 이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AI로 인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오피스 소프트웨어 AI를 가미한 이런 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상용화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상용화를 더욱더 이제 늘려 나가면서 이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거고. 네. 다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너무 또 마지막으로 상승이 또 크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의 관점, 보유자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STO겠죠. 여의도에 이제 이번에 이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이제 간담회가 이제 열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STO를 연착륙하기 위한 이러한 법안들을 또 논의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STO 관련된 이제 법안이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지금 이제 STO 사업을 계속해서 좀 확장 중에 있고 그러면서 네. 지금 정부가 연착륙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생각보다 또 빠르게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STO의 실질적인 대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폭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STO 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바이낸스가 고팍스 이제 인수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고팍스에 네. 또 이제 이 코인 하나 또 상장해 있거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그래가지고 또 살짝 이제 엮이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이 부분보다는 STO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STO가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시장에서 완전히 대장 이슈로 움직이고 있나라고 보기엔 조금 이제 힘들 것 같거든요. 수급이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이 STO 쪽의 시장에 주목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접근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의견은요? 네.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는 위치를, 그러니까 상한가 이후에 어떤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갤럭시아 머니터리, 죄송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를 보고 이어서 네. 바로 그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계속 상한가거든요. 네. 근데 결국 상한가가 끝이 나야 우리가 뭐 접근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차트 선행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셀바스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상한가 행진이 계속 나오게 되다가 지금 기간 조정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차트가 죽어버리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올 건가. 지금 거의 보면은 2,500원에서 요것도 한 만원까지 간 게 4배 정도 단계에 4배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판단을 조금 유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좀 더 낫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8강의 마지막 라운드 대결이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대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네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겼습니다. 4강 라운드 진출하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상한가입니다. 가격 전략 전문가님 주시죠. 일단 상한가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기보다는 내일 시가가 조금 더 이제 상승으로 잡히게 되면 그때 차익 실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기민하게 바로 이 시시각각 이 주가의 움직임을 따라서 또 빨리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전략 나왔고요. 그러면 4강 대진 보겠습니다. 8강의 치열한 대결을 뚫고 올라온 선수들입니다. 1라운드는 레몬데키스트, 2라운드는 셀트리온 제약 대 갤럭시아 머니터리. 근래에 봤던 대진 가운데서 가장 좀 자잘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1라운드 대결 레몬 대 이 키스트 이 대결부터 진행해 보죠.
먼저 골라주세요, 팀장님. 와, 이게 되게 어렵네요. 진짜 너무 어렵네요. 여러 가지 의미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민 좀 해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키스트 고르겠습니다. 키스트. 저는 2차 전지 할게요. 2차 전지 레몬이요. 네, 레몬. 네. 그러면은 두 분이 약간은 엇갈리게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가님 먼저 알려주세요. 일단 레몬은 전고체잖아요. 저는 전고체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냥 소부장 쪽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레몬은 상한가가 지금 풀렸죠? 네, 풀렸어요. 풀렸기 때문에 저는 상한가 가야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네. 풀려 있으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갭으로 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 나오면 갭 구간은 저는 무조건 메꾸고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다시 들어갔네요. 다시 들어갔으면 네. 네, 애매하네요. 네. 애매하더라도 이제 네. 키리스트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레몬은 지금 그렇게 이제 접근하기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고 네. 당장에 무언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단순 기대감이잖아요. 때문에 레몬은 지금 그렇게 이제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스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의 상승이 왜 나왔냐라고 했을 때 네. SM 인수전 때문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SM 인수전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엔터주 쪽에 반응 나온 거고 네. 그러면서 키스트가 최근에 또 인수 관련해서 엮였으니까 오늘 이제 약간의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한번 강하게 상승 나왔던 구간,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저는 물량을 다 던져내는 흐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스트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텐트폴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뭐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당장에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대감만 다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전 고점까지는 한번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키스트를 골랐습니다. 네. 그래도 2차 전지를 고를게요.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레몬이라는 것보다는 그 섹터를 보신 건가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키스트를 더글로리가 10일인가요? 네, 10일이요. 3월 10일에 그죠. 나옵니다. 네, 더글로리 2, 시즌 2. 네,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대하시면 되게 많은데 그거 기대감 본다면 키스트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더글로리가 키스트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방영을 하게 되면서 컨텐츠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훈풍을 볼 수가 있다. 예전에 우영우 때처럼 그런 거, 네,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또 2차 전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레몬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 오늘 조정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를 원고를 보내드릴 때 네. 이게 지금 상한가 풀렸다가 들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안 풀려야 되는데 들어갔다 풀렸다가 하게 되면은 아마 내일 쪽에 제가 볼 땐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거래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억지로 이제 상한가 잡아놓는다는 개념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따라잡는 것보다는 진짜 네. 말 그대로 조정을 기다리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려서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캐스팅 보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레몬 대 키스트 대결 보시죠. 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레몬이 이겼습니다. 역시 2차 전지 대 X는 2차 전지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엮이든 2차 전지 관련된 재료를 안고 있으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레몬 올라가고요. 키스트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조문가님? 네, 일단 키스트는 1차 11,000원, 2차 12,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0,000원 약간 밑돌고 있는데요. 11,000원, 12,000원 순차적으로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은 2라운드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대 갤럭시아 머니트리 대결 형성이 됐고요. 그럼 골라주세요. 먼저 팀장님. 이건 답정너다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네, 답정너 맞나요? 네, 셀셀셀 가야죠. 그렇죠. 예, 그럼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네. 그래서 지금을 보지 마세요. 지금을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바이오 밀고 있잖아요. 바이오 헬스. 그래서 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계속 봐야 되냐면은 저 잘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원전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원전이 시세 강하게 나섰잖아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AI, 챗GPT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분위기가 확 가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이제 정부에서 세공제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가고 있고 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어떤 액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이런 것들 얘기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또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만약에 쉽게 된다면 그 다음 타자는 바이오 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책발 모멘텀도 대기돼 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의견은요?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힘이 강한 것 같지는 않고 정부에서도 그냥 이제 이 시장을 조금 다양화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정책을 좀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집중한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STO는 조금 더 힘을 받으려면 시장의 관심도도 더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머니터락은 사실 대장인데 그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력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셀트리온은 화려한 기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대장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화려한 복귀를 충분히 좀 해준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분위기는 이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저는 눌릴 때 최관심으로 이제 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부터 눌릴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탔어요. 네. STO는 일단 그게 돼야 돼요. 디지털 가상 자산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아직 기대감에서 올라갔고 그리고 STO는 지금 대안이 너무 많아요. STO를 안 보더라도 오늘도 지금 보면 2차전지 얘기하고 있고 지금 바이오식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 고를 선택지가 그렇죠. 더 매력적인 제한이 게 너무 더 많은 거죠. 많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의견을 모아서 셀트리온 제약 골라주셨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투표 결과 보시죠. 네, 역시 셀트리온 제약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지금 4% 정도